자,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 즉 사회문화라는 과목과 생활윤리 이 두 과목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회문화는 가장 오래된 과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택도 많이 하지만 공부할 양이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덤볐다가 실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힘들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들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기 어렵지 않으니까는, 자, 첫 시간부터 잘 들어보도록 하자. 자, 사회문화 항상 1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별하는 문제. 자, 항상 이게 1번 문제로 나오지. 자, 그런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인간이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지 않느냐 가지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구별되게 되지. 자, 인간이 개입한다 안 한다는 어떤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자연현상에 들어가겠지. 자, 근데 만약에 하늘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뚝을 쌓는다라든지 뭐 제방을 쌓았다. 그럼 그건 인간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사회현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인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즉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거야.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문제 풀 때 스킬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대조적으로 두 차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 사회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다? 가치 함축적이다. 자, 반대로 자연현상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지? 몰가치성이다. 자, 가치 함축적이라는 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그럼 가치 판단이란 건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고 싫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반대로 자연상 같은 경우에는 몰가치적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소리지. 하늘에서 비가 온다, 홍수가 왔다, 지진이 왔다, 해일이 일어났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옳다, 좋다, 싫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몰가치적이다 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당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존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당위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 당이라는 말 자체가 마땅히 뭐 그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가치 함축적인 좀 이어지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즉 뭐 머스트의 의미가 들어간다라든지 뭐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 이게 맞는 것, 저게 그른 것, 이렇게 연결지어도 되는 거고, 존재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있다 없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적도 지역에 가게 되면은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없다. 왜? 따뜻하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의 문제가 되는 게 자연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만 좀 달려도 보면 돼. 가치 함축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당위 법칙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몰가치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존재 법칙이라는 얘기다. 자, 두 가지 특징, 자, 기억을 해야 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다라고,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다. 확률성의 원리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개연성이라는 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직하다. 자, 확률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럴 확률이 높다. 즉 인간이 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100%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뭐 쉽게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우리 반 친구가 내 얼굴 한 대 막 때렸어. 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면 어떨까? 대부분이 다 누가 나를 때렸을 때 가만히 멍하니 있지 않겠지. 그치? 거기다 무슨 대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같이 맞주먹을 한다라든지 등등등. 자, 이런 식 같은, 근데 이거를 100%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른다? 확실성의 원리. 자, 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은 뭐라는 거지? 100%라는 거지, 100%. 즉,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봄이 가면은 100% 여름이 와야 되고 가을이 와야 되고 겨울이 와야 될 거야. 그치?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00% 즉 똑같은 자연 조건이나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100%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확실성의 원리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가끔 헷갈려 하는데 확률성이라고 해서 확률이 높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나 자연현상은 크다가 아니라 보다 100%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자, 우리 사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자, 동시에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자연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 보편성이라는 말은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즉 시공간이 바뀌어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성질들을 우리는 보편성이라 부르는 거고, 특수성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말하겠지. 자, 그러면 사회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는 일인데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옷을 짧게 입겠지. 두꺼운 옷을 입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사회현상의 보편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식습관, 식문화, 예절 이런 것 전부 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특수성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자연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것만 존재한다? 보편성만 존재한다. 자,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이 내용 가지고 오답을 만드냐면, 자, 자연현상은 무조건 보편성만 가지고 있어. 자, 그러나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특수성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현상에 보편성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보편성은 있지만 사회현상에서는 특수성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정확한 기억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회문의 문제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서 함정들을 파놓기 때문에 그 함정에 안 빠지려면은 요런 내용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현상은 둘 다 가지지만 그 중에서 얘를 더 가지고, 자연현상은 이거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보통 많으면 2문제 정도, 적으면 1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야, 시험 문제에서. 자, 또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현상,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 즉 인간들이 개입되는 사회현상과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자연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현대사회에서 그럼 대체 사회문화, 즉 사회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느냐. 자, 요것도 이제 가끔 한 문제 또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 자, 현대 사회문화야, 즉 사회현상의 연구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 크게 이제 2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하자고. 바로 뭐냐면은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 자, 반대로 간학문적 경향. 자, 이렇게 2가지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전문화, 세분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간단한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역사학이라 그러면은 역사학 하나에 전부 다 모든 역사학을 배웠단 말이지. 자,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한국사, 황사 중에서도 뭐 한국 고대사, 뭐 중세사, 뭐 등등등.
뭐 서양, 뭐 현대사, 뭐 등등등등등. 어떻게 하나의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각자 파트별로 깊게 들어가게 되겠지. 이게 지금 현대 학문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야. 자, 이게 전문화, 세분화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간학문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떤 한 가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학문이 짬뽕돼야 된다. 자, 한번 이 경우에는 시험 문제 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예를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보자고. 자, 과거에는 그냥 학교 폭력이 일어났으면은 뭐 그냥 그 일선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아마 자기 학교 문제를 해결했을 거야. 그런데 현대사회는 연구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자, 이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뭐 영향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주 다양한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는 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학교 폭력이니까는 교육학. 자,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 오셔야겠지. 뭐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을 가해자 또 피해자 학생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뭐 심리학도 개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학적으로는 뭐 정신분석학도 뭐 개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학교 폭력의 원인 대책 때문에 경제학적 분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소득 수준에 따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라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다 연관돼가지고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려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간학문적 경향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학문적 경향 흐름이기 때문에, 자, 하나는 뭐다? 전문화, 세분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다? 간학문적 연구 경향이다. 자, 요거는 보통 시험 문제 누가 많이 나온다? 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사례를 준 다음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요런 식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뭐라 부르느냐? 간학문적 연구 경향이라 부른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헷갈리지 말자. 전문화, 세분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였던 게 되게 다양하게 깊게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간학문적 경향은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학문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게 간학문적 경향이 될 거야. 자, 보통 이제 1단원에서 첫 번째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내용, 자연현상, 사회현상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간학문적 경향 정도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우리 사회문화 전반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야.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명칭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 뭐 이러저렇게 되게 하겠지만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 바로 뭐냐면은, 자, 뭐 연구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즉,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관점, 학자별로 또는 사람별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할 텐데, 우리는 크게 이거를 첫 번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거시란 말과 미시란 말, 뭐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좀 애매한 그런 말일 텐데, 자, 거시와 미시 이 차이를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거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게 되면은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 구조나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 미시적 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개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아까 나왔던 그 학교 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어떤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해왔어. 그럼 만약에 거시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보냐면은 바로 이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지나친 뭐 경쟁 구조, 자본주의적 뭐 등등등의 이런
심한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뭐 가치 판단이 뭐 흐려진다라고 한다든지 등등등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속해 있는 개인들 역시 그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뭐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자, 또는 학교 교육 제도 자체가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가다 보니 뭐 등등등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구조나 제도를 가지고, 즉 네가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때린 이유는, 폭행을 한 이유는 지나친 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사회 모습, 사회 제도,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거시적 관점이 되는 것이고. 자, 미시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미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무슨 뭐 A랑 B랑 싸운 걸 가지고 거창하게 그런 거를 들이대느냐. 그냥 그게 아니라 이 A와 B를 살펴봤더니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이야. 자, 미시의 제일 중요한 말, 상호 관계 속에서, 즉 A와 B라는 두 학생의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뭐 트러블이 있었고 둘 사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주고 맺는 방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냥 충돌일 뿐이다. 이걸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시적 관점이 되겠지.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거시가 됐건 미시가 됐건 어떤 일어난 사회 현상을 가볍게 무겁게 보는 그런 차이는 아니야. 다만 그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사회 구조나 제도에 찾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개인한테서 그 이유,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그냥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이 상호 관계, 상호 교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지. 자, 요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마찬가지야. 보기를 주고 사례를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면은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 뭐 사회 구조, 제도, 상호 관계, 이런 핵심되는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거시구나,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미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스킬도 사실은 필요한 게 되겠지. 자, 그래서 거시와 미시. 자, 그러면 거시와 미시라는 큰 틀을 좀 이해를 했으면은, 그럼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들을, 연구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거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 그 다음 미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환이론.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거시, 아까 말했던 사회 구조 제도, 미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관계를 이제 중시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일단 이름들을 익혀두도록 하고, 자, 이거와 관련 지어서 그럼 기능론이 무엇이고 갈등론이 무엇이고 등등등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실제 사회 문화 현상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로 다음부터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